검색 요정입니다. 자동완성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는 검색이라는 행동의 제일 앞단, 그리고 검색 결과 화면의 제일 상단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검색어를 입력한다라는 것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니즈가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업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사람들은 자동완성 검색어, 연관 검색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관심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는 업자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건 불법이에요. 기술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처럼 검색 엔진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 검색 엔진의 가치부터 말씀드릴게요. 검색 엔진의 가치는 검색 만족도에서 나옵니다. 검색 만족도는 사용자들이 그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어떤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그 검색 엔진을 이용하지 않겠죠. 그 이유가 검색 만족도입니다. 블로그 후기는 죄다 돈 받고 올리고 웹사이트 검색 영역은 제대로 수집도 못하고 농반 진반으로 네이버 개발자들도 업무 관련된 정보 검색할 때는 구글을 쓴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용자가 떨어지면 검색 엔진의 최대 수입원인 검색 광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발된 업체들은 업무 방해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둘째가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뭔가를 했으니 성과를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이 영역들은 정확히 얼마나 노출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왔고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그 단어를 검색한 건지 아니면 연관 검색어에 뜬 것을 클릭해서 그 결과 화면을 통해 우리 사이트로 온 건지 모릅니다. 저 업자들이 쇼핑 검색어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라고 제출한 거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인데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그냥 검색량을 조회한 것입니다. 저게 쇼핑 검색어와 무슨 관련이 있죠? 그냥 보면 그 업체가 진행한 쇼핑 검색어의 노출로 보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네이버 전체에서의 검색량이에요. 저 클라이언트 회사는 한 달에 억대의 돈을 들여서 TV 광고, 잡지 광고, 디지털에서도 유튜브, 배너, 검색 광고 다 운영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회사예요. 방송 PPL도 많이 하고요. 그 모든 활동들의 결과가 저 검색량, 즉 디지털 인지도라는 건데 그것들을 쇼핑 검색어의 성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주는 저 화면이 그리고 저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철석같이 우리 쇼핑 검색어는 성과가 좋아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과 확인이 안 되니 이 영역은 아예 손을 댈 필요도 없고 버려둬도 되는 영역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영역이에요. 실제로 사용자의 검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은 검색 행동에 영향을 미치라고 검색 엔진은 이 영역들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좋은 마케팅 캠페인 진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이벤트 만들어서 적당히 미디어 캠페인 진행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등록이 됩니다. 예전에 F&B 쪽 프랜차이즈를 하는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었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배너 광고만으로 3일 만에 연관 검색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요,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검색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모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케이블에서 하는 방송의 제목 또는 출연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경우를 흔히 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중에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매불쇼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실시간 시청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불쇼가 라이브로 방송되는 중간에 출연자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릅니다. 약간의 경계선에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회색 영역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입니다. TV CF를 보면 영상 후반에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뭐뭐뭐를 검색하세요 라는 캠페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사람들은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 숫자들이 쌓여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검색어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큰 이슈가 됐던 캐시슬라이드의 실시간 검색어 유도 캠페인도 비슷합니다. 야, 그것도 돈 쓰고 올리는 거 아니야? 뭐가 달라? 완전히 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냐 블랙이냐의 기준이 돈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벤트 주제가 네이버에 검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따서 인증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이건 블랙의 영역입니다. 검색 행위 자체를 두고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연스럽진 않으나 그 행위 자체만을 두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레이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원하는 상당수 이유는 윗분들 때문입니다. 사장님이죠. 우리나라 문화상 거기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도 이게 사실 얼마나 안 좋고 위험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앞에서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거나 설득할 수 없기도 하고요. 이게 간간히 적발되는 수준이지 허구한 날 잡히거나 아니면 네이버가 대대적으로 근절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돼서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담당자의 책임이 될 겁니다. 구글이 스팸 행위인 블랙헤드 CEO에 내리는 조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정 청취나 경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게 실수건 아니건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소스 내 콘텐츠가 다 걷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거나 순위를 끌어내리는 등의 조치가 먼저 내려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블랙헤드 SEO를 시도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 결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검색 만족도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행동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네이버가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기대는 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절박함의 영역이고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다 적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당연하고 권장할 만한 일로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면 빠르고 더 적은 투자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찾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가 할 때는 하더라도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일은 정직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되죠. 당장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보고서만 보셔도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거짓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업자들 그리고 꿀팁이랍시고 영상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들, 니들은 마케터나 광고인이라는 말은 빼고 해라. 너네들이랑 같은 직군으로 엮이기 진짜 수치스럽거든.